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차량은 수프라 GT4 에보 차량입니다. GT4는 다들 아시려나? 다들 모르시겠죠? 근데 GT4 레이스는 이제 후륜 기반 구동 쿠페 형태의 레이스카들이 주로 나오는데, 실제 참가하려고 하는 회사는 15개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GT 클래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주력 레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 클래스, 아마 클래스, 프로 아마 클래스, 이렇게 클래스가 3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GT4 같은 경우는 프로도 나오고 아마추어 레이스도 나오고 하는 차량이에요. GR 스프라는 GT4를 참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레이스카를 제작하는 곳은 독일입니다. 토요타가 만들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좀 특이한 부분은 이제 수프라 같은 경우에는 BOP, 이제 밸런스 오브 퍼포먼스,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무게가 약 한 50kg 정도 올려요. 여기 옆에 따로 핸디캡 웨이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장착이 되어 있고, 건조 중량은 1350kg, 일반 수프라 대비했을 때 227kg를 감량한 모델이에요. 앞뒤 타이어를 305 사이즈 스퀘어를 쓰는 좀 특이한 세팅이에요. 보통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앞 타이어가 좀 작고 뒷 타이어가 좀 크게 가져가고 이런 세팅을 가져가는데, BMW M4랑 GR 스프라 같은 경우는 앞뒤 스퀘어 세팅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일단 유지 관리가 더 편합니다. 앞에 있는 휠을 뒤로 보낼 수도 있고 뒤에 있는 휠이 앞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경기 운영하기에는 좋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인데, 가격은 뭐 현지가로 3억이 넘어가는 차량입니다. 실내부터 해서 전부 다 풀로 튜닝이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진은 순정 베이스 엔진을 사용해야 돼서 엔진룸 열어보면 이렇게 B58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좀 웃긴 거는 BMW M4 같은 경우는 같은 클래스 GT4가 S58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 녀석은 B58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 녀석은 엔진 출력을 업그레이드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S58을 탑재한 M4 같은 경우는 디튠을 해서 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레이스죠. 이 수프라 모델도 성적은 준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턴 마틴이 조금 많이 빠른 경향이 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M4랑 이 녀석이 장기적인 내구 레이스에는 이 녀석이 좋은 기록을 내는 것 같아요. 엔진룸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엔진룸 왔는데 엔진룸에는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옛날 구형이랑 좀 다른 쉐입을 가지고 있고, 후드는 크램쉘 후드를 순정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그릴이랑 카본 덕트를 이식한 모습입니다. 앞쪽에는 이제 그릴이 양 사이드로 다 뚫려 있는 형태고, 브레이크 냉각을 위한 덕트가 2개 있고, 순행식 인터쿨러가 양쪽 사이드에 있고, 망이 다 장착되어 있어요. 순정 수프라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막혀 있죠. 전체 다 막혀 있는데 레이스로 오면서 여기가 이제 뚫려 있는 거예요. 토요타 같은 경우는 저런 이제 고성능 튜닝을 하는 차량용으로 이 가짜 그릴을 좀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좀 이색적인 차량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엔진룸에 왔을 때 이색적인 이런 레이스 잭이 있어요. 레이싱 하네스가 구석구석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저걸로 이제 부스트를 사용하는 양이랑 연료량이랑 공기 희박성이랑 이런 걸 다 맞추는, BOP 때문에 출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상시 감시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좀 하이스펙 엔진들, 아우디 R8 차량 같은 경우는 리스트릭터라 그래서 이제 흡기 구멍을 작게 막아서 출력을 제한하는 장치를 달고 따로 별도의 이제 ECU 제어를 하는 게 이제 R8 차량. 에스턴 마틴도 똑같이 리스트릭터를 받고 뭐 그런 BOP가 있어요. 그래서 V8을 사용하든 V10을 사용하든 규정에 맞게 이제 서로 동등하게 레이스를 할 수 있게 BOP에 맞게 차량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은 그냥 B58 순정 엔진에 이제 맵이랑 부스트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출력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약 90마력 정도 올렸는데, 레이스 차량답게 여기 이제 총매가 달려 있어야 되는 위치에 총매가 없어요. 그리고 이 터보 장치 역시 이제 웨스트
라이트 게이트를 별도로 따로 제어하는 터빈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 같아요. 터빈이랑 촉매를 뒤로 이동시킨 배기 시스템은 이제 아크라포빅 걸 사용하고 있는데, 촉매가 이제 뒤에 후단으로 밀려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전 세계 모든 레이스 차량들이 촉매를 달긴 달아야 돼요. 근데 어디에 달아야 된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WRC나 TCR 같은 경우는 이제 머플러 팁에다가 촉매를 장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장착을 하면은 보통은 배출가스 정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닿는 이유가 배기의 저항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촉매 장치를 뒤에다 장착하는 게 레이스 추세. 촉매를 달으라고만 했지 어디 달으라고는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장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엔진룸 이쪽이 조금 이색적인데, 이쪽에 와서 보면은 여기에 ECU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원래 이제 S58 같은 경우는 서지 탱크 하단부로 들어가서 냉각도 시키면서 전장 하네스의 길이도 짧게 가져가는 방식이었는데, GR 스포라 같은 경우는 ECU를 별도로 이렇게 빼내서 여기에 레이싱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감시해서 뒤에 있는 파워 밸런스랑 실내에 있는 마넬리 ECU로 이 파워를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메케닉들이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메인터넌스 모드가 또 있어요. 그 메인터넌스 모드를 들어가면은 여러 정보들을 취합해서 볼 수가 있고, 어떤 것이 고장 났고 어떤 것이 작동을 안 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숙련된 메케닉이 필요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게 GT4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CU 배선은 뭐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져 있고, 좀 특이한 거는 여기 이제 ABS 모듈이 있어야 되는데 ABS 모듈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ABS 모듈은 실내로 옮겨졌습니다. ABS도 레이싱 전용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개선된 거예요. 일반 양산차처럼 막 락업이 엄청나게 제한을 하고 이러진 않고 좀 풀어주는 스타일. 그래서 ABS를 실내 스티어링 컬럼으로 10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종 센서들이 다 달려 있어서 메인터넌스 모드에서 차량 전체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좀 재미있고 이색적이다. ECU랑 별도의 파워 컨트롤을 하는, 저희는 그냥 PDM이라고 하는데 그런 장치가 또 뒤에 달려 있어요. 좀 보여드릴까? 보면은 이제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모터스포츠용 ABS 유닛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대시보드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이고, 브레이크는 이제 여기서 프론트, 리어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저게 제가 말했던 마렐리 ECU. 여기 페달 박스가 있는데, 페달 박스는 좀 신기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레버를 당기고 움직이면 움직입니다. 윙은 풀 드라이 카본 윙이 장착되어 있고, 윙 각도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조절 장치가 달려 있어요. 1단, 2단 이렇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몇 미리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식. 네, 서스펜션 자세히 보려고 바퀴 빼봤습니다. 오랜만에 바퀴를 빼는 것 같아요. 1년 만인가? 저는 원래 바퀴를 잘 안 빼는데, 서스펜션이랑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이 특이해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6피스톤을 사용하는 브레이크인데, 이쪽은 거의 그냥 냉각이랑 보강용으로만 제작되어져 있는 레이싱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앞에는 390mm, 뒤에는 355mm 사이즈를 사용해서 엄청 큰 사이즈를 쓰고 있다. 쇼업쇼바는 이제 KW 쇼에 들어가 있는데, 리바운드 범프, 그리고 여기에 리저버 탱크가 달려있는 타입, 맥퍼슨 스트럽 방식인데, 위에 쇼 마운트 타워랑 이런 게 완전 전용 맞춤으로 제작되어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에는 또 쇼업 쇼바에 눌리는 양을 제어하는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각 바퀴에 센서가 4개가 다 달려 있어요. 쇼업 쇼바가 얼마나 눌리는지를 데이터 로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풀 플로팅 로터라 그래서 이제 얘랑 떨어져 있는 형태예요. 브레이크가 떨리는 현상이 확실히 적어요. 그리고 이물질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제동력은 잘 확보되는 타입이 요 풀 플로팅 로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좀 특이하게 순행식 인터쿨러인 줄 알았는데 에어컨 콘덴서가 달려 있습니다. 에어컨 콘덴서가 달려 있어서 드라이버가 너무 더우면 에어컨을 켜는 시스템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냉각 덕트는 거의 이제 100mm 사이즈, 80mm 사이즈 2개를 장착을 해서 브레이크 냉각을 엄청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뒤에는 팔브링크 시스템인데 4피스톤 레이싱 캘리퍼 달려 있고, 요거는 355mm. 좀 특이한 거는 서스펜션 튜닝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스테빌라이저는 총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 뒤에 쇼업 슈바 역시 스트로크랑 리바운드를 측정하는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뒤에도 역시나 스프링이랑 헬퍼 스프링 따로 달려 있고, 범프 리바운드 제어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쇼업 쇼바의 전체 총량을 제어할 수 있는 스페이서가 깎여져 있어요. 쇼바의 전체 카트리지 길이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세팅에 따라서 스페이서 구간은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하체로 가시죠.
네, 하체로 왔는데 하체 커버를 뜯으려면 이 범퍼 스플리트 아세이를 뜯어야 돼서 안 뜯는 걸로. 아래쪽 와서 봐도 이제 멀티 포인트 맥퍼슨을 사용하고 있고, 타이로드 대는 항상 문제가 많았던 녀석인데 여기가 잘 핍니다. 얘도 개선 안 되고 그냥 장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베어링도 그냥 순정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베어링이랑 너클이랑 요거는 따로 강성 튜닝을 했다고 하는데 눈으로 확 보여지진 않고 있어요. 스테빌라이저 강성? 세기를 조절할 수 있게 3단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는 이제 풀 필로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로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풀 필로볼이라서 유격이 없어요. 브레이크 냉각 덕트는 카본판으로 되어져 있고, 뒤쪽으로 쭉 오면은 이제 엔진오일 쿨러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이 엔진오일 쿨러는 이제 뒤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산차에서 볼 수 있는 그 폼이랑 실링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차대 각자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차대 각자에 아예 GT4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단열이나 이런 것만 해놓고 흡음 패드나 이제 우레탄 실링 같은 건 아예 하나도 발려져 있지 않아요. 전체 다 그냥 용접이에요. 바디 강성만 엄청나게 확보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로 오면은 이제 익숙한 ZF 8단 미션이 달려 있습니다. 레이스카인데 이제 에스톤 마틴이나 다른 회사들은 이제 도그 스컨셜 레이싱 미션을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G바디 M4랑 수프라는 그냥 ZF 8단 미션으로 레이스를 나가고 있어요. 이 매니지먼트가 생각보다 편하다고 해요. 스컨셜 미션 같은 경우는 10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서 3경기 하면은 미션을 다 분해해서 이제 또 엄청난 일이니까. 근데 얘는 ZF 8단 미션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레이스카인데도 라이프 타임 오일이라고. 레이스카가 라이프 타임. 8단까지 장착되어져 있는 하드웨어인데 규정상 7단 이상을 못 써요. 8단은 TCU 맵으로 8단이 안 들어가게 매핑을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정상 7단만 사용하게 돼 있어서 8단은 TCU 맵을 죽여서 8단이 안 들어가게 세팅되어져 있고, 그냥 ZF 8단 오토다. 도그 스컨셜 뭐 이런 거 기대했는데 아닙니다. 드라이브 샤프트는 레이싱용으로 강화된 거라고 돼 있는데 제 눈엔 순정처럼 보여요. 이렇게 하고 뒤로 가서 구경하시죠. 뒤로 왔는데 뒤쪽도 역시나 너클은 그냥 순정인 것 같은데 많은 튜닝이 되어져 있어요. 뒤에 이제 따로 더스트 커버가 없어가지고 이 안쪽으로 다 오염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앞에만 더스트 커버가 있고 뒤에는 없어요. 이 안쪽으로 다 이런 브레이크 분진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전체 하체가 다 필로볼로 바뀌어져 있어요. 완전 레이스용 스펙으로 개조가 되어 있는데 암이 좀 약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뒤에 토어링크만 레이싱용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토어링크 같은 경우는 환봉을 삽입해서 파이프에다 용접하는 형태인데 V컷을 이렇게 해가지고 용접하는 형태라서 면 용접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접을 하는 형태. 뒤에 오면은 아까 보셨던 엔진오일 쿨러 같은 게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고 여기로 들어가서 냉각을 하는 방식. 이쪽은 이제 디퍼런셜 쿨러. 자동차 오일 중에 제일 뜨거운 게 디프예요. 디퍼런셜 온도는 뭐 200도까지도 올라가니까 별도로 쿨러를 달고 계속 순환하면서 냉각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냉각을 했는데 오일이 셉니다. 뒤에는 아예 빌렛으로 부싱을 박아버려서 디퍼런셜이 아예 움직일 수 없는 형태로 고정되어져 있어요. 실내에서 느끼는 가감속 때 그 느낌은 굉장히 정직할 것 같은데 재미있을 것 같다. 한번 타보고 싶긴 한데 남바가 없어서 못합니다. 뒤에는 5링크 시스템이고 스테빌라이저 이렇게 3단계 조절이 되게 달려있고, 캠버가 뒤에가 이제 3.5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어서 순정이 되게 작아요. 요만큼 뿐이 변화를 못 주는데 워셔를 엄청 키워서 캠버를 3.5도까지 넣을 수 있게 개조를 해놨다. 규정상 3.5도 이상 못 넣어요. GT4 클래스는 맥시멈 3.5도라고 가이드 지침이 되어 있어요. 멤버는 그냥 순정 멤버 사용하고 있고, 롤 케이지 같이 이렇게 만든 거는 진짜 레이스카에서만 볼 수 있는 마운트 형태. 이런 건 진짜 잘 해놨어요. 디프는 원래는 MDF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그냥 전자식 LSD가 아니라 기계식 LSD가 장착되어져 있는 방식입니다. 뒤에까지 스트레이트 파이프로 쭉 일자로 나오다가 총매가 최후방 머플러의 제일 뒤에 달려있고 머플러 팁이 여기 달려있고, 매핑할 때만 람다 센서를 여기다 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하체 마무리 하시죠.
이렇게 GT4 수프라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 총 이제 3번의 결투소가 업데이트 된 건데 제일 좋은 녀석으로 업그레이드 된 에보 2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T4 슈퍼레이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GT4 살펴보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